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권한밖에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민주당은 오늘까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태운 버스는 떠난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놨습니다. 자, 서울 서초갑의 변화와 혁신의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시장 관련 의혹부터 가겠습니다. 자, CG 먼저 볼까요? 청와대는 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알기 쉽게 저희가 정리했는데 이제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SNS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형식으로 쳐서 민정비서관, 행정관이 그걸 이제 정리라고 했는데 정리했겠죠, 보고서처럼. 그래서 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옮겨서 경찰로 내려보내고,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몇 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제보했느냐가 나왔어요. 송병기 울산부시장,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이니까 지금 시장이 시키는 자리고, 알고 보니까 지금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일했더군요. 원래 울산시 공무원이고. 자, 첫 질문.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비위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기현 시장을 꺾은 지금 시장의 측근이더라. 이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우선 명확하게 할 것은 네. 누구나 다 제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첩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제보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도 뭐 걸핏하면 민주당 지금 고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상대 캠프에서 뭐 미행도 할 수 있고, 비위를 뭐 제보받아서 뭐 선관위 고발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네.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는 네. 그 첩보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네.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권력을 이용해서 네. 진짜로 수사를 네. 시켰느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기에는 네. 오늘 송병기 부시장도 얘기했지만 울산 시내에서는 시중에 그런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은 많이 네.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은 첩보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 그래서 네. 오늘 본인의 해명은 당시 국무총리 행정관과 통화하는 중에 울산에 이런 시중에 이런 여러 네. 가지 것들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셔? 이 관건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요, 내용도 누가 중요하-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예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공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 지금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부분에서 청와대 발표하고 본인 얘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네.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 송병기라는 그 사람이 먼저 제보를 해왔다는 요지의 발표를 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송병기라는 당사자는 무슨 소리냐?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설명해 준 거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천장지차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건 하명 수사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네. 이 송병기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냐인데, 지금도 측근이지만 그때 당시에 송철호 후보라는 사람의 시장 선거 준비 모임에 이미 합류를 해 있는 네. 상태였거든요. 캠프에서. 네. 그러면 이제 준비 모임에 이미 합류해 있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 관계자라고 봐야죠, 송철호 후보에.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물어본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고, 철사백보양보에서 이게 나중에 먼저 시작을 청와대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송철호 후보 쪽에서 시작을 한 걸로 결론이 나더라도 네. 후보 쪽에 제보를 받아서 수사가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큰 거죠. 이건 선거 자, 개입이고 네. 이거는 선거 조작이라고 봐야죠. 자, 만약 그게 하실 말씀이 사실이라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방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방금 전에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KBS 취재 기자가 어제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준비되지 않았을 때. 행정관이 그 청와대 행정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론들을 수집하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이제 대치권 사건이 언론에 MBC에서 보도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와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줬고요. 시기가 언제로 기억하시나요? 2017년 말쯤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줬을 뿐이고요. 그 딴 거는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방송에 나온 내용이니까 방송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알려줬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줬을 뿐이에요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해명 기자에서는 자신이 아는 그 행정관 그때는 이제 총리실에 가 있었고요. 네, 그분과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해줬다. 이제 오늘 내용만 봐서는 누가 물어봤는지, 내가 먼저 제보했는지 어제 말한 것처럼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는지 오늘은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님은 이제 누가 먼저 물어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게 네.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감찰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든 무슨 뭐 경상남도든 대전시든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아니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민정은 자치단체장,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비위를 수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네, 제가 그 들어온 말을 것을 하려고 내려보낼 수 비위를 있지만. 네. 수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찰이죠. 그것이 네. 아니라 아니 감찰. 예를 들면 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네.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론이든 민심이든 간에 그런 것이고요. 오늘 지금 방금 그 방송을 보니까 네. 방송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본인은 얘기해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청와대에서 물어볼 일도 없는데 물어봤다고 보는 거고 또 청와대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고 이슈가 되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면 네. 당연히 관계자들한테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확인을 되게 필요가 이상한 있다. 일은 아니다.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자, 크게 보죠. 크게. 자꾸 뭐 작게 들어가면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여기 행정관이 잠깐만. 그 행정관이 아니다 부분은 제가 해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송병기 정무부시장은 그 행정관이 아니고 나 정부에 있는 사람의 정보 수집하는 사람한테 알려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청와대 들어간 행정관이라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데 다시 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총리실로 갔고. 네, 지금 예. 총리실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문보 문제가 아닌 것 행정관 같고. 그분은 맞는 걸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사람도 다르더라. 그건 아닌 것 네.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그걸 좀 알려고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그 상대편 있는 사람은 비위 제보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 경쟁 측에 있으면 선거할 때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정 의원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을 통해 김기현 시장을 수사를 시킨 것이냐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우리 정 네.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네네. 하고 시작할게요. 네. 감찰 청와대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감찰의 대상을 분명히 법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감찰하면 이것도 이제 인권도 침해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분명히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법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 대상 근처 측근과 가족들 본인에 대한 비위 조사 이거 자체 직무 대상 아닙니다. 2009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비위를 저질렀다 하고 네. 국정원이 보고서를 낸 그 당사자들을 다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왜냐하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고 이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민간이니까. 사찰 네. 보고서 같은 그거를 국정원이 하는 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 내린 거. 이거 민정수석실의 직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처음에 비서관이 뭐라 네. 그랬냐면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가 왔는데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봐도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인 이 문행정관의 업무가 아닌 거는 백원우도 인정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업무 아니에요. 자기 업무 아닌데 왜 물어보고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또 자기가 문건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문건을 SNS로부터 받은 문자인 것 같아요. 카톡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카톡 문자를 자기가 요약 편집한 거니까 손을 댄 거예요. 이건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문건을 바로 넘겨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비위 첩보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윗사람들한테 올릴 때 카톡으로 올립니까? 뭐라도 문서라도 하나 아니 만들어서 그게 올려야죠. 문서가 네. 형식만 바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내용에 가감이 있으면 이거는 형식만 바꾼 거와 달리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로 봐야 된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어제 지금 보면은 네, 고민정 본인이 대변인은- 양식만 바꾼 것 같지는 네. 않아요. 말하는 걸 보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도 이건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확인된 되죠. 게 없습니다. 네. 수사로 밝혀져야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백원우 스스로 했듯이 민정비서관실 직무가 아니다라는 건 백원우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직무가 아닌 일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보를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제보를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과정까지 어떤 연결성이 있었냐 하는 거잖아요. 이첩했다고 백원우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백원우 비서관이, 전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네. 이첩했다는 얘기는 수사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라라고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가 시작되는 발단은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나온 때, 건 네. 노영민 실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직무유기다. 그런 비위가 우리가 수사할 건 조사할 건 아니지만 관계기관에 넘겨줘야 한다. 근데 그 부분이 공식 노영민 절차를 실장. 따라서 네. 하지 않았다는 거가 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네, 여기까지 공문을 드릴까요? 보내서 네. 이첩을 하든지 정식적인 결제 라인을 밟고 공문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을 텐데 그걸 그런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식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를 누구도 하질 않아요. 저는 네. 이렇게 봐요. 그것도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아니, 네. 공식 절차 밟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건 팩트입니다. 네. 자, 예. 결론적으로 보면 나뭇가지로 나무 뿌리를 때리는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회 의정 활동을 할 때 네. 뭐 민원이 마구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행이에요. 근데 이게 안행이 사안이 아니고 산자유예요. 그러면 이것은 산자율입니다 하고 누구 국회의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온 내용도 검토하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누구 의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자, 백원우 팀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백원우 팀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제보를 받았을 수 있죠. 네. 보니까 이것은 민정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건 반부패 비서관 쪽의 업무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부패 비서관, 박경철 비서관 쪽으로 이거는 업무가 이양이 돼야 된다. 넘겨라. 그리고 이첩을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처음부터 본인들한테 가만히 있고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떤 제보가 왔다. 그러면 저 얘기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공식 절차를 밟았나 안 네. 밟았나를 따져야 되지만 공식 절차를 밟았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먼저 뒤를 캔 거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가 그래서 꼭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송병기라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물어봐서 요구해서 나는 내용을 네.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해원 문제가 거기까지 되는 하시고 의원님한테 넘어가시죠. 누가 네. 마포구에 있는 민원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정 의원님 이거 네. 마포구 민원인데 이거 좀 한번 살펴주세요. 저는 그런 통상의 과정이라고 보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그러시면서 또 처음 슬그머니 시작이- 지역을 한번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아니 민원을 가져온 서초에는 이후- 민원 이런 거 아니 없어요. 아니요. 네. 누가 갖고 와서 그것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물어봤다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갖고 온 사람이 없는데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분히 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예컨대 김기현 건 같은 거 묵혀놨다가 왜 지금 울산시장 건 같은 거 지금 터뜨리냐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안 하느냐. 이거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보통 야당에서 주장할 때 네. 검찰 개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버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해도 너무 됐다. 독립이 너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해도 너무 독립됐다. 네.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희는 당연히 조국 장관을 엄청나게 압박 수사 뭐 과잉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다 했어요. 근데 고발인 나경원 원내대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 아니 기계적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지금 고발인 수사 다 그러는데 왜 정작 피고발인은 수사 안 하냐. 그리고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건 왜 손을 안 대냐. 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단 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이렇게 이제 와서 하느냐,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법조를 출입하는 언론인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 했더니 그 취재한 언론인들 얘기가 그거예요. 경찰에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 질문도 하고 수사를 위한 뭐 질문 여러 가지 네. 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경찰이 여태까지 절대 미동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요 수사 이제 제기되는 그 시점에 공식 문건으로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김기현 사건에 대해서. 그럼 경찰에서 답이 오면 수사는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동 나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언론인들이 취재한 결과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왜 안 하냐. 다른 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선순위를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이 사건은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진짜 제보가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요구해서 정보를 가져가서 수사를 지시하는 거라면 이거는 선거 조작이고 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제 최우선 순위로 수사가 돼야 될 사안이다. 진실이 알겠습니다. 규명돼야 네, 될 다음 사안이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느냐, 그 뭡니까 부시장이 송 부시장이 먼저 했느냐 부분은 오늘 청와대도 공교롭게 이 의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검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자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검찰이 정말 뭐 일촉즉발 충돌하는 상황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새 법무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추미애 뭐 우리가 잘 아는 5선 의원입니다. 당 대표를 역임한 추다르크가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자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처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추셨어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장관 뭐 아직까지는 후보자입니다. 어떤 네. 분이 뭐 전해철 의원 얘기하고 그럴 때 박지원 의원님이 저는 하셨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처음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미애 내정자와 네. 계속 통화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것도 인터뷰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건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내려놓는 문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광진인가 그럼? 광진을. 광진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오세훈 전 시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카드가 네.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욕심을 챙겨서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지역구를 내주게 된다면 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본인은 출마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이 잘못된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 부담감을 갖고 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네. 어쨌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은 총리급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장관으로 갔던 것은 저는 아름다운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네. 법무부 장관은 최적임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는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당내 인사로 한다면 추미애 대표가 1순위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내 네. 인사로 한다면이란 전제가 붙는다면 추미애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추미애 네. 대표가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시기에는 절대 당내 인사로 하면 안 되는 시점에 당내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검경 갈등도 그렇지만 검찰의 중립적, 정치적 독립성이 지금 계속 도마에 오르고 양쪽이 팽팽하게 지금 네. 천군백군을 나눠서 싸우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자기 편 인사를 거기다 앉히면 이게 이제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중립을 절대로 막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저는 그 검찰과 법무부의 정치 중립을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같은 의원님. 상황에서 좋은 덕담 해주시죠 그냥. 아니 그래서 당내 잘하실 거잖아요. 예. 아니 당내 인사로 치면 사실 추미애 장관 당 밖에서 후보만한 누가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법무장관 한다고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요. 알겠습니다. 내부 승진을 하든지 했었어야죠. 어쨌든- 내부 승진 내부 했잖아요. 승진. 당내 그런 인사란 방법도 있군요. 조건에 네. 그럼요. 걸려 있지만 제가 뭐 잘한 힘없는- 인사다. 제가 힘없는 교수 출신으로 갖다 놓으라 그런 뜻이 네. 아니고
아니 얼마나 장장한 법무부 출신들 내부 승진자들이 네. 많습니까? 기수를 이런 관행 안 해야 되는데 기수를 봤더니 그 원래 저 추미애 의원이 저 홍준표 전 대표와 사시 동기라는 건 많이들 알고 윤석열 총장과는 한 8, 9기수 선배, 국기 선배라고. 9기 선배. 네, 알겠습니다. 총리는 누가 된답니까? 김진표 의원은 아니라고 하네요. 또 거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고심을 정수리- 하고 있는 걸로. 아니라는 결정도 누가 이라는 결정도 아직은 안 내리신 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와대가 네. 어제부터 조금 신중해진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네.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단식 끝내고 청와대 앞으로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회로 돌아와서 최고위원 회의 열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고위원들은 오늘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요. 당내 약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봉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회의원 108명을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고자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충정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제일 소장판가 저 젊은가요? 신보라 의원이 제일 젊은가요? 죄송하지만 신보라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볼까요? 말씀드리면 당 쇄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 혁신의 동력이 될 사람들만 아쉽게 자꾸 나가고 정작 불출마할 사람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초강수 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20대 총선 맞짱 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계속된 거친 언사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당을 어렵게 만든 정치인도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당 혁신의 동력이 될 사람들만 자꾸 아쉽게 떠나간다. 저희 프로 나오셨던 김용우 의원님도 이제 네. 출연도 거의 1년 다 되셨는데 접으셨어요. 신보라 대통령-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요. 네. 딱 맞는 발언을 하신 건데 이제 제가 좀 이상한 것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헌사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불쌍한 나경원이 된 거죠. 황교안 대표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많은 욕을 먹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길처럼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으로는 지금 가장 불쌍하게 됐어요. 근데 뭐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 건데 저 네. 말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귀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원내대표야 뭐 자기들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뭐 남의 당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불출마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충정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충정이 있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공천 앞두고 줄줄이 사퇴를 할까요? 뭐 작년, 재작년 아니면 뭐 탄핵이라는 사태가 났을 때 등등등 네. 좋은 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골든 타이밍은 다 지나고 이제 와서 불출마를 하는 거는 당내에서 내모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못 버티고 나간다 이 말씀이세요? 네. 내모는 분위기들 그 부분을 돌아봐야 할 대목인데 신보라 최고위원이 그 얘기는 안 하네요. 네. 김태현 의원이나 방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김용우 의원 같은 분들. 김용우 의원은 이제 이제 2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갔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라도 책임지겠다라고. 근데 그분들도 네.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정치를 바꿔서 네. 정치를 바꾸는 건 정치권 안에 있어야 바꾸는 거니까 나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꾸려고 굉장히 무진 노력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김영우 의원, 김세현 의원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노력을 포기하고 왜 지금 와서 나가겠다고 그러냐고요. 네. 그건 당에서 내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네.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서창훈 의원님도 그렇고 김세현, 김용우 의원님 모두 다 그 해당 지역구에서 나가면 재선될 가능성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 스스로 카드를 접었습니다. 자, 이런 당 쇄신에 대한 논란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 약간 꺾였군요. 네, 이것밖에 없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있습니까? 네, 맞아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거죠? 네, 한 2달 만입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뒤집은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시간 때문에 자, 이 현상에 대해 그래도 뭐 지지율을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 의원님부터. 네. 저는 반사 이익을 누린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상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문제로 지금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좀 오해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오해를 왜 받았는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의 문매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부당한 면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를 대통령과 깎였다. 예, 네. 상대편이 올랐다 반사 이익으로. 자, 민정수석실 의혹 두 가지가 연일 뭐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네. 요즘 기업들에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진정성 마케팅을 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과장 광고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진정성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아직도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하는 일마다 오바를 하고 국민들이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안 먹히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원내대표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 9일쯤 뽑을 거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사실상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이럴 때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기다려서 그분과 같이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이치다 봅니다. 그게 통상적이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제 그게 9일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려운 것 같고 국회는 10일까지고 9일 정도에 이제 선거법이나 예산안 국회는 10일까지라는 건 정기국회를 합의한 게 그런 거니까 다시 문 열면 여야 되니까. 교섭단체끼리 합의하는 거는 뭐 네. 1월 1일도 열 수 있습니다. 이 의원님도 며칠만 더 미뤄주고 며칠만 미뤄주는 게 그거 안 하면 네. 아마 또 민주당이 역풍 맞을 거요. 자, 세 분이죠. 지금까지 저 한번 네, 저 원내대표 출사표 던지신 분들 아니 윤상현 의원이 또 포함이 되는데 윤상현 의원 또 나오신 지금 거 막 아유 못 아마, 챙겼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 왼쪽부터 3선, 4선, 심재철 의원이 5선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세 분 중에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어떤 분이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협상의 물꼬가 트일까요? 저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의원 포함해서 네 분 네.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은 강석호 의원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이 의원님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저는 기도만 할게요. 구경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봤더니 두 분 다음 주 나오는 날 목요일이 10일입니다. 네,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고 9일 날 만약에 상정한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 버스 출발한다면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10일 날 끝나고 11일쯤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총선에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는 네. 절대 못 간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들이긴 한데 이제 네. 그렇게 하면 그 대가를 치르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거기에 대한 의견. 네, 대가를 치를 거라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근데 지금 국민적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물이 꽉 찬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으로 과반이 되니까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당이 가만히 되니까 한다는 건데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논리도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숫자가 되니까 네. 그냥 밟아 뭉개고 가겠다. 어떤 역풍을 맞았는지 똑똑히 다들 기억할 겁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다고 우리는 숫자 하나라도 더 많으니 나머지 밟아 뭉개고 가겠다. 항상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싸움은 때려 눕힌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을 본 사람들, 구경꾼들, 민심이 결국 승자를 결정하게 네. 되겠죠. 네. 잘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새로 이제 사령탑이 네. 생기면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도 변화를 하지만 네. 사실 바른미래당으로 통칭되는 손학규를 뺀 우리 변혁이라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두 분 나오실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제가 못 나옵니다. 나오신다고 가정하고 그게 11일 12일 날 나오시는군요. 12일 날. 11일 날 임시국회가 만약에 바로 붙여서 열린다고 치면 자 다음 주에 이혜원 의원님 나오시는 이날 선거법은 통과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을 것 그건 같다. 어려워요. 네, 네. 며칠 말면 아마 도와줄 것 같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